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0일 수요일 아침 9시 47분입니다. 어제도 미국은 또 다시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뭐 특별한 재료를 갖다 붙인 건 아니고 기업 실적 어쩌고저쩌고 기대감입니다. 그죠? 어, 이제 오늘 밤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밤은 왜냐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 뭐 이런 데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변동성 지수들도 대부분 어떤 중요한 자리들까지 내려왔고요. 그래서 오늘 밤을 하여튼 잘 보시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밤 멈추지 않으면은 숏 보시는 분들은 조금 좀 전략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뭐 지켜보자고요. 일단 오늘 밤이 지나고 나서 오늘 밤 무슨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일단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 좀 자세한 그림을 보자면은 대략적으로 저항이 뭐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S&P 선물인데 4120 정도가 어떤 중요한 저항이 중요한 저항은 아니고 그냥 저항이 있긴 있어요. 가벼운 저항이고요. 이걸 넘어가면 이제 전고점 넘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을 거고 이걸 넘어가면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전고점을 간다는 건 기세적으로 전고점 넘어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하여튼 가벼운 저항만을 하나 코앞에 두고 있다. 뭐 사실상 전고점까지 가벼운 저항 하나 남았다라는 거. 반면에 나스닥은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S&P보다 최근에 더 약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할 때 아직까지 뭐 그렇게 높게까지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S&P만큼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진 못했는데 나스닥은 지금 현재 중요한 저항에 걸렸습니다. 무거운 저항에 걸렸어요. 나스닥은 뭐 보시다시피 지금 일단 여기도 일단 저항이고 요 위에도 굉장히 무거운 저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일주일 돌았죠. 이 부분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 일단 당장은 여기 15,390 뭐 15,400 정도 자리가 중요한 저항인데요. 중요한 저항이라 했습니다. 무거운 저항이라 했어요. 이 자리에 일단 왔으니까 이 자리를 넘어간다면은 요 가벼운 저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요런 자리까지 일단 올라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시장이 하방 쪽으로 갈 생각이 있고 그렇다면은 뭐 박스권으로 이렇게 옆으로 그냥 줄줄 기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아래쪽으로 좀 계속 연속적으로 시세를 줄 생각이 있으면 여기 정도에서는 이제 뭐 반등이 멈추거나 뭐 하는 무슨 변화가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뭐 이런 밑에 자리 멈출 수 있었는데 뭐 멈추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이제 멈출 거면 제 생각에 이쯤에서 멈춰야 되는 게, 갈 거면 이쯤에서 멈춰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한편으로 그런 가능성도 좀 열어는 놓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너무 반등이 좀 가파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참 시장 분위기가 좀 간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 분위기가 며칠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우려 이러면서 발발발발 떨더니 뭐 단 며칠 만에 갑자기 뭐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 이러면서 다시 그 Fear of Missing Opportunity, FOMO, 그죠? 지금 매수하지 않으면 돈 벌 기회를 놓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약간 그런 심리가 또 다시 피어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번에 어떤 오버슈팅을 해서 고점을 높인다라고 해도 어쨌든 좀 그런 흐름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고점 높일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S&P 같은 경우는 가능성 열어놔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변동성 지수들이 여전히 바닥을 지키면서 또다시 시장의 불안감만 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변동성 지수 이제 잠시 후 볼 건데요. 이게 지금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변동성을 서서히 죽였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죽여놔가지고 또다시 이제 풋옵션들의 어떤 저가 메리트 이런 게 조금 생기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변동성 지수나 이런 걸 좀 보긴 볼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S&P 같은 경우는 고점이 지금 여기서 전고점이 좀 높아져도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장의 이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 우리는 어쨌든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안정적으로 이 자리를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잘 붕괴시켜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냅다 그 무슨 못 박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깨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분명히 이 자리의 지지력 때문에 시장은 무슨 일을 겪긴 겪어야 될 겁니다. 설마 S&P 고점이 높아진다 하더라도요. 아마 S&P 고점이 높아진다 하면 아마 여기서 양봉 또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지수가 오른다고 변동성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지수가 오르면서 변동성 지수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충분히 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끝이 별로 안 좋았다라는 것도 다들 보셨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거 꼬라지를 보면요. 물론 그래서 어젯밤에는 뭐 변동성 지수가 그래서 또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자리까지들 내려왔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얘가 한 번 더 레벨업이 한 번 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밑밥을 깔아놨다시피 옵션이라는 게 이 매도가 옵션이 원래 매도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저점을 좀 더 붕괴시키는 일이 좀 더 좀 붕괴시켰다가도 다시 막 V자로 살아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속임수 패턴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 잘 보면서 조만간 무슨 일이 생기겠거니라는 생각을 일단은 계속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일단 이제 S&P가 고점을 넘어갈 것 같지 나스닥은 일단 고점을 넘어갈 것 같지는 일단 않아 보입니다. 나스닥은 뭐 전고점을 넘어가는 이런 이야기 하긴 아직까지 이를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무거운 저항이 일단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오늘 밤에 어떻게 하는지 일단 한번 보긴 보자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변동성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변동성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요한 자리들까지 진짜 코앞까지 일단 차 올랐어요. 코앞까지 차 올랐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오늘 밤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뭐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뭐 오늘 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이제 급락하다가 일단 뭐 아래 꼬리를 달고 일단 올라왔습니다. 뭐 물론 얘도 아래쪽에 일단 어떤 뭐 지지력들이 많긴 하죠. 일단 아직까지는 이 달러 인덱스가 아래쪽으로 처지는 흐름 지속 중이고요. 계속 조정 중이고요. 방향을 바꾼다 아직 이런 이야기는 아직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죠? 조정 지속 중이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일단 며칠 동안 또 저점을 며칠 동안 또 저점을 지키고 하는 과정들을 확인해야 되니까 하여튼 아직까지 조정 중이구나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점들 확인을 했고 금리 같은 경우 또 어제 크게 올랐어요. 그죠? 금리 같은 경우 크게 올랐어요. 이런 점도 어쨌든 잘 보긴 잘 봐야 될 겁니다. 뭐 물론 금리가 오르는데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긴 있을 텐데 하여튼 그죠?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긴 해요. 지금 주식시장이 또 워낙 강하게 오르고 있죠. 약간 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모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식을 사지 않으면 거지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뭐 무서운 감정, 그러니까 탐욕이죠. 탐욕, 쉽게 말해서 이런 탐욕으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가 워낙 강해갖고 강하게 안전자산 팔고 위험자산 사는 흐름 때문에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도 않겠냐, 인플레이션에 더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긴 한데요. 하여튼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뭐 긴축 영향 등등도 있을 텐데 하여튼 중요한 거 여기 직전 고점 안착했다는 거예요. 직전 고점 안착했다는 게 중요하고 금리의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얘가 계속 올라가면 하여튼 얘가 계속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거 하고 나스닥의 강세가 결코 같이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어젯밤에 나스닥이 굉장히 뭐 중요한 저항까지 왔고 또 뭐 변동성 지수들도 어느 정도 바닥권까지 일단 뭐 바닥권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어떤 지지선까지 왔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잘 봐야겠죠. 더군다나 이제 어젯밤에 이 금리는 또 다시 직전 고점을 뚫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놨으니까 하여튼 오늘 밤이 중요하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어젯밤 하루 정도야 이런 거 무시하고 아유 나는 금리 상승하는 거 오늘 밤은 못 본 척 할랜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계속 넘어갈 수는 없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주목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이게 하여튼 그래요. 지금 이거는 금리거든요. 지금 이건 금리고요. 여기 쪽 우측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국채 가격입니다. 국채 가격 선물인데요. 근데 어쨌든 두 개 차트가 좀 다르긴 다르죠. 전 솔직히 뭐 이거 국채 뭐 채권 쪽은 뭐 매매를 안 해갖고 왜 이런지는 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설명은 명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금리 같은 경우는 아직 고점을 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일단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보면
분명히 이 저점이 뚫렸죠. 그죠? 저점이 뚫려가지고 지금 아래쪽으로 강하게 랠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좀 보이긴 보이는데, 금리하고 가격의 차이가 좀 보이긴 보이는데, 글쎄요. 아무튼 이 금리의 상승세가 좀 계속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여기서 이 저점을 뚫었다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면은 하락엔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어, 대략적으로 뭐 여기 수준부터 해서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치고 요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반등 나오고 지금 여기 있는 직전 저점 자리 뚫었잖아요. 전저점 갱신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N자로 목표치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N자로 목표치 진행되면은 금리는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나스닥이라든가 뭐 이런 건 안 좋을 거고 분명히 또 주식시장에 어떤 부담이 좀 되긴 될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금리는 뭐 정고점을 넘지 못하고 어쨌든 그냥 뭐 건전한 랠리 중이긴 한데 이런 게 그냥 이렇게 움직이진 않았을 거거든요. 분명 어떤 의미가 있긴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을 아무튼 잘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금리 가격이 이렇게 바닥을 뚫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에 더해서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비트코인도 랠리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위안화도 초강세고 미국 주식도 초강세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일련의 현상들이 다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하여튼 분명히 우리한테 뭔가 엄청난 신호를 주고 있긴 한 걸 겁니다. 단지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들이 주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이제 다만 이제 추측을 하는 거겠죠. 앞으로 금리는 더 오를 거고 근데 뭐 주식이 강세고 정고점 부근에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어쨌든 굉장히 좀 이제 숏을 보는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철렁한 순간이긴 한데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긴 한데요. 특히 미국 쪽, 한국 쪽은 뭐 별로 생각할 거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밤을 정말 아무튼 중요하게 쳐다봐야 될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그렇다라고 해서 S&P 같은 거 정고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넘어간다 하더라도 아이고 이제 또 망했다 또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미리 가능성 열어놓으시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좀 기대감은 좀 낮춰놓고 그냥 차분하게 일단 쳐다봐 일단 한번 쳐다보자고요. 요런 이런저런 그 세상 돌아가는 퍼즐들을 일단 머릿속에 대충 넣어놓고 이 퍼즐들이 조합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차분하게 하여튼 생각해 보면서 대처하자고요. 뭐 감정적인 건 하여튼 다 필요 없고. 근데 그저 요즘에 그 국제유가 이런 건 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인플레이션 우려, 지금 시장이 잠시 단 일주일 만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싹 다 잊어버린 시장이지만 잊어버리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저런 점들을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한국은 뭐 지금 사실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국은 뭐 솔직히 뭐 400부근까지 열려있다. 선물 코스피 400부근까지 열려있다. 뭐 요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거고 코스닥 150은 어딘가에 뭐 저항이 여기가 무거운 저항입니다 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결정적인 자리에 올라와 있고 뭐 위안화,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지금까지 어떤 이 버블 시장 뭐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끌어갔던 그런 버블 삼형제들은 그 뭔가 굉장히 극단적인 자리까지 와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아이고 나 먼저 간다 이러고 지금 먼저 아래쪽으로 마이웨이로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 특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마이웨이로 지금 혼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 미국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경 쓸 만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직까지 그런 결정적인 자리에 오지도 않았고 그죠? 어쨌든 좀 한국은 좀 마음 편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한국은 분명히 투자하기 좋은 나라예요. 한국은 분명히 굉장히 건전한 나라라고 인정합니다. 그 전 세계 뭐 경제대국 10위권이 있죠. 솔직히 그 중에서 뭐 미국, 뭐 중국, 뭐 유로존 또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국, 일본 뭐 이렇게 있죠. 솔직히 저는 어느 나라에 투자할래 그러면 한국만큼 투자하기 매력적인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 개념은 가져야 되겠죠. 투자하기 좋은 나라하고 실제로 그 좋은 때인지 실제로 투자하기 좋은 건지는 우리가 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 지금 어쨌든 말이 약간 전달이 좀 안 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주식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좋은 회사하고 매수하기 투자하기 좋은 주식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그죠? 좋은 회사야. 좋은 회사지만 주식 투자하기는 안 좋은 회사일 수도 있어요.
좋은 회사지만 안 좋은 주식일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좋은 주식이죠. 정말 좋은 회사라고 인정합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좋은 회사고 실적 좋은데요. 근데 투자하기 지금 주식을 사기 좋은 회사냐? 그거는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좋은 회사, 좋은 주식 요거를 무조건 이렇게 같이 1대1로 겹쳐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독립적으로 따로 봐야 된다는 거죠. 투자의 관점에선 그렇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이란 나라는 분명히 좋은 나라예요. 진짜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나라인데 경쟁력 있고 좋은 나라인데 인정하는데 문제는 한국이 좋다는 거하고 한국에 투자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그 매력적인 나라에서 자꾸자꾸 외국인들은 돈을 빼나가고 있어요. 그냥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거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미 작년 12월 1월부터 작년 12월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땡 하자마자부터 벌써 외국인들은 그 좋은 매력적인 한국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자꾸 어쨌든 돈을 인출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돈을 집어넣지 못할 만큼 자꾸 빼나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죠? 그거 생각해 보긴 해봐야 될 거예요. 한국은 좋은 나라지만 지금은 투자하기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갖고 자꾸 이런 쪽으로 얘기가 빠지는데 어쨌든 일단 400 터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400이 중요한 자리라는 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자꾸 400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코스피 선물 주봉인데요. 400이 넥라인이라고요. 400이 중요한 추세를 결정하는 그런 자리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죠? 400을 기준으로 움직였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400을 몇 개월을 지켰습니까? 그죠? 400을 몇 개월을 지켰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몇 번씩 테스트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 제가 계속 400에 목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400을 지금까지 위에서 놀아서요. 400 위에서 놀다가 위에서 지지력 테스트하다 이번에 왕창 깼어요. 그죠? 10월달에 400 깼잖아요. 장대음봉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은 할 거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시장 분위기가 지금 좋고 이러니까 혹시나 400 돌파한 짝에서 다시 뭐 살아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가능성 열어놓고 보자고요. 근데 만약에 어쨌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400을 지금 이제 한 번 깬 겁니다. 이제 한 번 깼기 때문에 아직 신뢰도가 좀 약간 낮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 여기 어딘가에 반등 나오는 거 지금 자연스러운 일인데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한 번 더 400을 저항으로 확인해서 밀리면은 그럼 이제 이 400 붕괴는 진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번에 400 테스트에서 다시 400을 회복하지 못하고 붕괴되면은 저는 완전히 안심할 거다라고 제가 예전에 표현 드린 적이 있죠. 예. 그 이야기가 이래서 나온 겁니다. 1년 뭐 큰 단위로 봤을 때 400이라는 자리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 중요한 자리를 10월 초에 단 3거래일 정도 확인하고 한 번에 깼단 말이죠. 3거래일 확인으로는 모자랄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400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 반등 그렇게 외쳤는데 막상 반등이 올라오니까 좀 씁쓸하긴 한데요. 아무튼 한국은 그래도 일단 아직까지 뭐 자신감을 가지고 숏에 좀 어떤 그죠? 네, 자신감을 갖고 들이대 볼 때라고 생각은 하고 오늘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번 반등을 잘 활용하자. 이번 반등 올라오는 걸 잘 활용하자라는 이야기고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하면 반등이 멈추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나는 뭐 신규 매수다 이래서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400 부근에 올라오면 400 부근에서 한번 뭐 예측으로 숏을 잡아볼 수는 있겠죠. 신규로 하시는 분들, 위험 감수 많이 하실 분들은 그것도 가능하다라고는 봐요. 혹시나 오늘 이렇게 마감되더라도 내일 한 번 정도 더 이 부근을 확인해야 지금 현재 고점이 98.4거든요. 398.4인데 만약에 이제 오늘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더라도 내일 이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기가 저항임을 확인을 해야지 신뢰도가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도 고점 높였으니까 최소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는 딱히 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뭘 한다 해봐야 아무리 빨라봐야 금요일. 어쨌든 그래도 계속 집중은 하긴 해야 됩니다. 뭐 이번 주 뭐 내일 모레까지 딱히 뭐 매매할 게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한국은 집중을 계속해서 보긴 봐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워낙 그 버블 3대 자산 뭐 이런 친구들이 워낙 그 지금 변동성을 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워낙 그리고 결정적인 턱끝까지 차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좀 집중을 하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잘 봐야 되는 거 뭐겠죠? 이거 위안화 어젯밤에 위안화 저기 초강세 나왔잖아요. 위안화 초강세 나왔으니까 현재 양봉 나오고 있고 분명히 여기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막 전고점까지 막 가고 있고 이거 비트코인이 언제 여기까지 올라왔나 모르겠습니다. 참 대단한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채 시장은 왜 미국 국채 시장은 예, 왜 미국 국채 시장은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냐, 왜 이렇게 계속 아래쪽으로 가고 있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 무슨 이유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죠? 금리 계속 오르고 있고 국채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분명히 어떤 뭔가 강력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제 과거 지금을 돌아봤으면 그게 그런 신호였네 라고 이제 명확하게 아유 그땐 그거였구만 하면서 알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거죠. 분명히 어쨌든 시장은 큰 신호를 주고 있긴 해요.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못 알아먹는 것 뿐이지.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뭐다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요. 뭐 코스닥 150도 어디 중요한 자리 말씀드렸는데 그까지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못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일단 하여튼 어디선가 일단 멈춰야 됩니다. 근데 아직 멈추지도 않았어요. 오늘 이렇게 마감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런 점들 생각하시고요. 아무튼 뭐 미국이 강하다고 한국이 반드시 강하다 그거 아니죠. 예,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되고 디커플링 이야기 어제 밤에 했으니까 뭐 더 이상 뭐 하지는 않을 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그 콜옵션들도 아무튼 날아갈 수 있는 자리에서 계속 어쨌든 음봉을 맞고 있습니다. 음봉을 맞고 있는데 이런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계속 음봉을 맞지만 죽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언제 한번 폭등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계속 음봉 맞다가 버티지 못하고 툭 꺾이면은 다시 시장은 급락할 수 있겠죠. 콜이 급락하면서 시장도 급락할 수 있겠죠. 그런 점들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특별히 뭐 더 뭐 드릴 말씀은 없네요. 원달러 환율도 하여튼 뭐 잘들 지켜보시고요. 21선에서 한번 밀려가지고 여기 어딘가에서 멈췄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아래쪽에서 내려온 추세선에 아직 뭐 터치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쨌든 당장 한국은 뭐 할 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좀 집중하시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